어떤 도사로부터 받은 메일이란다. 지금 보니 소름 돋는다. 다 같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자. 땡 도사란 제보자도 같은 제보를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주술이 아닌 일본의 음양사가 행하는 주술을 하고 있습니다. 음양사의 주술은 사람을 해야 하는 주술입니다. 그리고 그들 그 나라만을 위하여 악의 주술을 행한답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나의 제자가 그전 영상의 댓글로 25년도 말까지는 글을 적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전쟁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중국의 대만 침공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24년도 12월에 일어납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25년도 5월 전까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는 미국의 군사력이 중동에 집중하고 있을 시기이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해서 한미일 동맹은 전시 상태에 돌입을 합니다.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시 상태 비상계엄령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모든 나라에는 영적 능력자들이 있답니다. 마지막 무릎은 그 능력자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옛 조선에도 그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하기에 그런 것이 필요한 거랍니다. 비상계엄령이 시작되면 군의 통솔이 시작됩니다. 군의 통솔자는 대통령이지요. 3차 전쟁에서 군대 말고는 어떠한 인권도 없어집니다. 물론 국회의 힘도 없어지지요. 하지만 이 땅의 군 장성들 중에 지진 나라를 위하는 장성들은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모두 예측하여 그들을 일본군을 이 땅에 이주시키는 겁니다. 전쟁을 빌미로 삼아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재를 시작하며 북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위의 3번의 사항이 그들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나리오와는 다른 것으로 이 땅의 기운이 흘러갑니다. 먼저 윤의 탄핵이죠. 올해 12월에 일어날 겁니다. 아니면 내년 1~2월 안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야, 어우, 그러니까 이 도사의 말이 맞다라면 예.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년에는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될 거란 겁니다. 혹시 그런 조짐이 보이나요? 국회에? 혹시?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근데 하여간 뭐 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국정농단 세력이 계속 통치를 하는 이 상황을 장기화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목소리들이 거기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이 사실 많은 정치 평론가들한테 제가 만나면은 묻습니다. 당신들 촉으로 예. 언제쯤이면은 이 윤석열이가 더 이상 이제 힘을 과시하는 김건희가 또 이제 윤석열 머리 위에서 이렇게 국정을 네. 농단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저항에 부딪히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 보느냐. 대부분 100이면 100 다 12월로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예측이 사실 네. 터무니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예.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러한 어떤 국제적 정세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뭐 흔히 말하는 때려 맞추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리 AI 지금- 목소리라도 네. 너무 도사틱한데요. 이란 이스라엘 뭐 전쟁도 있고 그리고 그걸 빌미 삼아서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 되게 뭐 강건해져야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얘기였고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바람에 한미일 동맹에서 일을 왜 넣냐 빼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거를 시나리오로 삼아가지고 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게 이제 그들의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땅의 기운은 탄핵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사님의 결론은 어쨌든 간에 윤 정부를 빨리 끝내야 네. 그런 불행한 일들이 네. 우리 주변에 안 생긴다 뭐 그런 취지로 그런데 이분은 이해하면 되는 미리 건가요? 봤답니다. 자기가 영행, 네. 영적인 눈으로 본 곳을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데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히는 현상을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영행으로 본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의 여자가 겨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바로잡기를 시작합니다. 25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사악한 자들이 일본과 한국의 남쪽 먼 바다에 아주 큰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지축의 변화라고 하는 지각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땅의 서쪽이 융기하고 동쪽과 남쪽이 수상됩니다. 그대들이 들으면 나의 얘기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그대들이 많이 깨어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깊이 파고들었기에 나의 글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 글을 씁니다. 그대들은 현실에 집중되어 아직 영과 혼의 의미에 대하여 잘 모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시가 아마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지진이 온다. 일본 쪽에서 지진을 예고한 겁니다. 네.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일본과 한국의 남쪽 먼 바다에서 이제 그 인간이 아닌 사악한 자들로 비춰 지축의 변화가 온다. 이게 지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진이 올지 안 올지는 그때 가보면 알겠죠. 뭐 사실 지진의 위험성은 상존합니다. 사실. 썰전입니다. 예. 뻥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런 말씀이 저 귀에 솔깃합니다. 네. 예. 끝으로 이 땡땡 도사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못 믿을 것 같아서 앞자가 백자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조상 귀신 관계에 대해서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김건희의 모친은 최원순이죠. 김건희는 김의 조상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최의 조상주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최원순의 조상이 일본과 아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해봅니다. 조상의 관계입니다. 즉 귀의 관계이지요. 김의 모는 최입니다. 김은 김의 조상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최의 조상주를 받았지요. 최의 조상은 일본과 아주 연관이 있는데 그 일본의 야욕을 수백 년 동안 겪어왔던 이 씨와 원한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일본과 가장 연관된 조상의 씨는 최 씨인데 그들의 핍박으로 이 씨 조상주를 타고난 이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부와 모의 성씨와 또 그 위에 부와 모의 성씨, 또 그 위에 성씨 이렇게 알아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대들은 나의 마지막 말을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최진술과 김씨의 모친 최씨와 또 그들과 어우러진 주술사, 법사들의 관계, 그것을 파헤치지 못할 것이지만 그것을 알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그 주술과 관련된 사악한 그들의 만행을 막으려 하는 이 땅의 아주 작은 도사가 전해드리는 글이었습니다.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특정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최씨인데 이거 참.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 일본의 야욕이 이제 이 대륙 진출이잖아요. 오랫동안 한국을 교두부 삼아서 중국까지 진출하는 게 그의 꿈이었고 항상 한국이 그걸 저지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 그러니까 조선의 왕은 이씨 가문이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한 관계가 있다. 하긴 이순신 장군도 있으니까. 그러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백등 도사하고 저희 취재팀이 현재 연결돼서 계속해서 취재 중에 있는데요.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재명 대표님의 그 지푸라기 인형에다가 그걸 해놨다는 게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건 사실이라면 진짜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만행이잖아요. 야, 이런 주술적 무속은 이건 진짜 이 백해무익하고요. 이거는 정말 엄단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사악한 주술 행위는 좀 차단할 방법은 없는지 싶네요. 아니, 근데 화가 나는 거는 이런 김건희한테 말하자면은 면죄부 주면서 축복해준 이 목사들, 정신 나간 목사들, 야 진짜 너희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진짜. 그러게요. 야 주님이 너희들을 예쁘게 봐줄 수 있을 거 아니? 심판받을 날이 다가올 거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장 썰전은 썰을 푸는 시간입니다. 현재 제보자의 제보 내용은 본인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아직 진실로 팩트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그가 용산에 오방신을 설치하는 것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면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